네, 근데 지금 JP모건 체이스 은행 예, 이쪽에서도 지금 은을 매집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매집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반적인 투자의 의미가 아닌 뭔가 투기의 느낌이 드는 이런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것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JP모건이 왜 이렇게 은을 매집하느냐 하면 첫째, 그 사람들도 시장의 붕괴나 뭔가 불의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은을 매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JP모건이 은을 매집하는 이유는 사실은 원래는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이 금을 매집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미국 정부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금을 매집하다가 그 조지 소로스나 폴 앤 존슨 헤지펀드는 몇십억 달러씩 손해를 봤거든요. 즉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시행하는 통에 그때 JP모건이 방향을 은으로 틉니다. 그래서 2011년에 JP모건은 그때부터 이제 은을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는 JP모건이 지금 암호화폐를 개발을 해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암호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달러나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하고 연동되는 그러니까 가치 변동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약점이 가치 변동이거든요. 심하다는 거죠. 그러한 가치 변동을 막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형 은행으로서는 최초이자 거기에 가입된 금융기관만 지금 한 36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JP모건의 이 코인이 아마 은행 간 송금의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낼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은을 매집하는 이유가 우선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 해지 용이자 그 다음에 금을 매집하지 못하니까 그 대체적으로 해서 은을 매집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지금은 달러하고 연동시켰는데 그거를 앞으로는 금이나 은이나 다른 실물 자산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은이 투입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그 금본위제였잖아요. 금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했던.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위험하게 느껴지니까 그럴 때 이 은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뭔가 그 암호화폐를 연동해서 기본적인 자산 형성을 해놓겠다는 뜻인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 JP모건이 뭐 그런 계획은 발표한 적은 없지만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달러하고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만약에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해서 시장에서 신뢰를 잃을 적에는 뭔가 보완시킬 수 있는 실물 자산이 투입되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렇게 많은 은을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은을 매집했냐면 그 코맥스 뉴욕 상품거래소 은창고에 있는 물량의 반이 JP모건 거예요. 그게 한 1억 한 6천만 온수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그런데 이렇게 은을 매집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사실은 리먼 브라더스 그 전에 먼저 파산한 투자은행이 있었어요. 그 세계 5대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가 파산 위기에 당하니까는 연준이 상황이 급하니까는 그걸 JP모건한테 사실은 그 가져가라고 등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부도 처리할 수 없으니까는 당신이 이거를 인수해라. 대신 연준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300억 달러의 구제금융까지 줬어요. 그래서 그때 JP모건이 그 베어스턴스를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만 해도 그 주가가 15달러였었는데 그거를 주당 2달러에 인수를 해요. 그런데 바로 그 베어스턴스가 이 은 파생 상품 거래를 하고 은에 관한 전문 투자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기가 그 JP모건이 은을 매집한 계기 중에 하나였었고 또 하나 사실은 그때 베어스턴스를 그 JP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미국 언론이
아주 심하게 연준을 때렸습니다. 왜 파산해야 될, 부도 처리해야 될 기업을 대마불사라고 저렇게 살려주느냐. 저거는 시장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하여튼 연준이 흠칫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그 반작용이 생겼냐면 베어스턴스보다 조금 더 큰 리먼 브라더스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연준이 막상 이놈은 구해주지 못합니다. 베어스턴스 때 하도 언론에 맞은 어떤 그게 있어서.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저렇게 큰 핵폭발 위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를 알았다면 저렇게 파산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어스턴스를 한번 막았다가 그 부작용이 그 리먼 브라더스 그 파산으로 이제 연결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때부터 이제 JP 모건이 그 은을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JP 모건이 은을 매집하면서 그 정상적인 방법의 매집이 아닌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은의 그 채굴 단가나 이게 온수당 한 14달러 내지 한 17달러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JP 모건은 이거를 온수당 어느 정도에 매집했냐면 온수당 15달러 내지 18달러에 1달러씩 더 억을 찍혔네요. 아주 최저 가격에 매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싸게 매집할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그 못된 편법을 쓴 건데 그 시장에서 선물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계속 가격을 밑으로 다운시킵니다. 그리고 만기 때는 그걸 현물로 받는 거예요. 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은을 그렇게 많이 매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큰 손들의 어떤 그 가격 조작이 네. 사실은 횡행하면서 가격을 시장 기능에 의한 공급값 수요에 의한 정당한 가격이 아니라 선물 시장을 통한 이러한 큰 손들의 그 가격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럼 가격 조작 행위가 어떤 형태의 가격을 조작하냐면 그 사람들이 스푸핑 이 전략이라는 건데 스푸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매도창에다 예를 들어서 그 매수하겠다라고 가격을 올려놓고 초단타 매매를 하면서 상대방이 사겠다고 들어오면 얼른 가격을 취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실질 거래하지 않으면서 살 것처럼 해가지고 사겠다고 달려들면은 그 취소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건 사실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걸리지 않나요? 예, 맞아요,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 은행이 스푸핑 했다가 벌금들 많이 맞았거든요. 뭐 유럽 은행들이 한 550억 원. 한국에서요? 아니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걸 위해서 JP모건도 3번이나 기소됐어요. 그런데 이걸 회사 차원의 벌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팀의 실무자들이 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좀 가벼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좀 기소를 당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오는데 이거를 사실을 근절하려면은 그냥 따끔하게 확실히 회사에 다 벌금이나 이걸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나 연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방조하는 방조하는 거예요. 방조. 그러니까는 금이나 은 가격이 이게 시장에 의해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이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방조의 혐의가 사실은 짙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네요. 예. 미국의 국익과 JP모건의 사익과
네, 그렇군요. 아, 또 이렇게 은을 매집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근데 뭐, 예. 근데 은이 사실은 JP 모건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은 1980년대서부터 그 매집 세력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석유재벌인 헌트 형제가 매집했다가 이 양반들은 그 자본이 딸려가지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시세 조작했다고 한 1억 달러 정도 벌금을 내요. 근데 그때는 1억 달러씩 벌금을 물리더니 지금은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그건 오히려 지금 더 수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은을 매집했던 사람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워렌 버핏이에요. 아, 그래요? 워렌 버핏은 사실은 그 양반은 나름대로 투자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붙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재투자가 되지 않는 거는 투자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양반이 은에 대한 투자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은 자기 파트너하고 둘이 연구한 결과 은은 재고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려면 앞으로도 가격이 한참 올라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은을 굉장히 많은 물량을 1997년도에 그 2차 매집을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옛날에도 매집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수익을 남겨서 팔고 1997년, 98년에도 분할 매수해가지고 그거를 2006년도인가 다시 분할 매도를 하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남겨요. 아, 엄청 벌었네요. 네. 그때도 한 3,000톤 이상의 은을 매집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매집했던 거죠. 그랬다가 이 양반이 작전을 바꿔요. 즉 자기가 직접 그렇게 은을 매집하는 것보다 가만 보니까 JP 모건이 열심히 매집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JP 모건 주식을 왕창 삽니다. 아. 네, 그래서 JP 모건 주식을 한 50억 달러어치 사요. 그리고 요번에 이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그 양반이 은행주를 사실은 팔았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JP 모건은 거의 안 팔았어요. JP 모건 주식은 3%만 팔고 97%를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실물은을 매집했었는데 이제는 은을 매집하고 있는 JP 모건의 주식을 삼으로써 은에 대한 그 연관성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JP 모건이 이렇게 은에 대한 그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투자자들한테는 많은 어떤 힌트나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은이 경기가 상승할 때 경기 여러 가지 부품 소재 같은데 은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이 훨씬 빠르다라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면 JP모건은 앞으로 경기 상승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은의 수요의 부족과 또 이 상승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 어떤 실질적 수요에 대한 어떤 투자일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암호화폐와 연동시키는 어떤 그 새로운 화폐의 어떤 질서와 관련된 투자로 봐야 될까요? 그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냥 바깥에서 이제 유추내지 추측하는 건데 일단 자기들은 그렇게 싸게 은을 매집했기 때문에 저걸 그냥 시장 가격에 풀면은 언젠가는 은값은 뛸 수뿐이 없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투자 종목의 하나로서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렇게 실물은에 그 많은 양을 갖고 집착을 할 적에는 지금 창고 속에 1억 6천 온수인데 그 두 번째 기소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양심선언을 하면서 2억 5천 온수가 또 따로 보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아, 네. 예, 이게 100%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걸로 봐서 창고 위에 다른 데도 있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은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은을 매집한 이유는 우선 나중에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시장에서 가격을 눌러서 이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냥 놔두래도 은값은 찔 거라고 이제 보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뭔가 달러가 흔들릴 적에 대안으로 이제
금과 은인데 금은 미국 정부의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거지만 은은 그 대체적으로서 갖고서 하는 그런 리스크 헤지 그 다음에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용도 즉 다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게요. 왜냐하면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단순 떠오르는 거는 이게 오래전서부터 매집을 했고 이미 돈은 막 투자가 된 거잖아요. 하지만 뭐 워렌 버핏의 말처럼 그 광물을 통해서 이자가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어떤 큰 원대한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는 그래서 바로 짧은 시간 내에 또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하고 이런 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매집을 계속 해나간다라는 거는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군요.